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명이 여기 4대 문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명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문명의 발생입니다. 문명은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30세기 전후가 되겠죠. 기원전 30세기 전후에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로 큰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왜 여러분 신석기 했을 때 기억나나요? 강이 있다는 거는 이 강에서 뭐를 한다는 거죠? 강에서 농경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농경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된다. 이 정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발상지가 바로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두 가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에 대한 특징은요, 이 따뜻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수량이다 보니까 아까 여기 얘기했죠. 바로 농경에 농경에 적합하면서 그로 인해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긴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 변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관계 농업이 있습니다. 이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청동제 무기, 청동기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 무기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전쟁이 촉진되고 정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영토가 커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레나 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역이 증진되고요. 그러고 이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뭐가 발명된다? 바로 문자가 발명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적인 재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거나 그걸 이용하는 직업이 나타나게 되고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중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그리고 큰 강을 끼고 있지요. 큰 강을 끼고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연환경적으로는 여기 강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은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이 두 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가 비옥하겠지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강이 있다라는 거는 강이 주변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평평한 지역 또는 개방적인 산이나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지역이라는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잘 오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이 자주 오게 된다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수메르인이 도시국가를 건설을 했는데 아카디인에게 정복당하는 모습,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 네모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아카드 문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통일한 왕국이 하나 등장하니 그게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뭐 성경에선 바빌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아무르인이 건설합니다. 여기 뭐 아까 수메르인, 아무르인, 뭐 다음에 뭐 아리아인 이런 게 나올 건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한족, 한민족 요런 식의 약간 민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 있죠. 이 함무라비 왕이 통일을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법전까지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되겠죠.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 뭐 눈을 뺀 자는 눈을 뺀다. 그다음에 상하게 한 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상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뭐 신분 여기 보면은 귀족, 평민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신분 구조가 있다.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이다. 왜? 뭐 뺨을 때리면 귀를 자른다. 뭐 노예랑 자유인 나오고 귀족이 평민 나와 있고 요런 것처럼 대신에 합리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듯이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도 네, 보장해 주는 등 굉장히 다양한 조항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왕이 최고의 제사장이자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튀어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사장. 그래서 이 정치를 우리는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왕이 곧 제사도 함께 지낸다라고 해서 신권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집트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따가 이집트에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태음력과 육십진법 그리고 쐐기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지구라트를 건설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바로 요거고요. 예, 요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이 굉장히 많은 다신교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합니다. 개방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룬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종교가 현세적이다. 지금 잘 사는 걸 원한다라는 거. 왜냐면 이집트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사료들도 꼭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강이 굉장히 깁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길고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역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범람한다?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토지가 굉장히 비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쌤 사막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한다. 반대로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왕조가 자주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정치는 왕 누구? 왕을 뭐라고 하느냐? 잠시만요.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글씨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파라오. 근데 얘는 뭐다? 신의 아들이다. 아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사장이자 전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권 정치다. 같은 신권 정치이지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헤로도투스의 역사, 이건 그리스 로마 요때의 역사 책인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집트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인들보다도 힘들이지 않고 대지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강물이 저절로 경작지까지 흘러 넘친 후에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돼지를 들여보내 돼지가 씨를 밟아 눌러주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가 비옥했다는 특징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 같은 게 똑같은 다신교입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
아까 현세적인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폐쇄적이고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죽어서도 잘 살고 싶다라는 것들이 네, 의미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미라 또는 사자의 서, 그 다음에 피라미드, 예, 요런 것들로 등장을 할 수 있다.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태음력과 다르게 태양력이고요. 십진법 그리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는데 요거는 뭐 넘치고 그 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사자의 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저울도 있죠. 저울이 자기의 재와 무게를 나누어서 이제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리스와 죽은 자의 대화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이 스핑크스를 미라가 이 스핑크스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걸 지키는 스핑크스까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문명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그 두 가지였던 어떤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을 비교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명의 특징 큰 강이 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국가, 계급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고요. 개방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바빌로니아 왕국에 함무라비가 있었고 얘네가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현세적인 다신교다. 그 다음에 무슨 문자다? 쐐기 문자를 사용한다.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유물들도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 무슨 강? 나일강이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폐쇄적인 지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기도 똑같이 다신교인데 사후 세계를 다룬다. 그래서 뭐 미라 뭐 사자에서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는 상형 문자 이외에도 뭐 태음력이나 태양력 이런 것들의 비교도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수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이외 용도로 사용하시면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공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